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방역 패스 의무화 시행 첫날이었는데 곳곳에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음성 확인서가 없는 손님들을 들였다가는 사업주는 무려 150만 원, 이용자도 10만 원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요. 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쿠브는 물론이고 연동된 카카오나 네이버의 전자증명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시스템 마비는 점심 장사가 한창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1시 반에야 정상화됐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에 일주일 계도 기간을 뒀지만 정작 이 기간에 방역 당국의 준비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24명 추가돼 모두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어린이집 등 연쇄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의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기간, 즉 세대기가 델타보다 절반 정도 짧습니다. 말 그대로 초고속 전파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위험도는 수도권은 4주째, 전국은 3주째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철광석 가격이 20달러나 올랐습니다. 철광석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철강제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결국 이런 재료 인상은 8년 만에 보일러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일러 업계는 빠르면 이달부터 늦어도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6만 원 인상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간 가격 조정에 소극적이던 보일러 업계가 움직이는 건 주요 자재인 구리, 스테인리스, 철 등의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0% 오른 데다가 물류비 상승까지 더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산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생산과 소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이모 씨.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경찰은 흥신소와 이 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의 아버지가 범행 나흘 전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체포하지 않은 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이 신변보호 조치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 인력과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17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는 1,784명이 추가로 접종해서 총 4,295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4,16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추위는 어제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2도, 한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1도 선이 예상됩니다. 눈이 날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12월 14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예, 화요일 같이 건강 챙겨보는 화요일 건강혁명 시간입니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더 건강해지는 여자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배우상 한의학 박사, 전지혜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로 건강 챙길지 주제 영상 같이 보시죠. 네, 오늘 주제는 당뇨보다 더 위험한 당뇨 합병증, 이 겨울에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네.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워요. 이 합병증이 요즘처럼 날 추운 날 더 위험해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겨울에는요,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혈당 관리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활동이 좀 어려워지고요. 음식은 그대로 먹는데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혈당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손끝과 발끝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당뇨 신경병증과 같은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당뇨 신경병증은 어떤 질환인 거예요? 네, 당뇨 신경병증은요, 손과 발이 저릿저릿해지거나 이제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나면 염증도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요, 세균도 번식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세균도 번식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병 환자의 33% 정도가 당뇨병성 이제 신경병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혈당 관리를 잘 하신다 하더라도 당뇨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 반전인데 혈당 관리를 잘 하는데 네. 합병증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요. 혈당 관리를 일정 기간 동안 잘한다 하시더라도 약 당뇨가 발생된 지 10년이 넘게 되면 어떤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상당수가 당뇨 합병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를 진단 당시에 5에서 10%가 이미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따라서 당뇨를 진단할 때 합병증 검사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죠. 당뇨병 같은 경우는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혈당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없는 반면 당뇨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신 분들은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당뇨 합병증 정말 무서운 이유가요. 어디서 찾아올지 몰라요. 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갑자기 발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막 신체 곳곳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뇨 합병증은요, 신체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5% 정도는 당뇨발이라고 하죠. 발 궤양을 앓고 있고요. 또 증상이 악화되게 되면은 또 발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아무리 혈당 관리를 잘 하더라도요, 당뇨병 진단 5년 후에는 약 20% 정도가, 그리고 약 90% 정도는요, 당뇨 이제 앓고 나면은 이제 20년 후에는요, 약 90% 정도가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조사가 있어서 당뇨 앓으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워지는 날씨에는요, 신체의 혈액순환이 좀 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 되고요. 혈압이라든지 또 비만과 같은 혈관 질환이 더불어 나타날 수 있어서요. 체중이나 혈압 또 대사증후군과 더불어서 자기 특성에 맞는 맞춤 혈당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혈당 관리 워낙 중요한 거 아실 텐데 그래서 일단 첫째가 탄수화물 줄이시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과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 많다고. 뭐 안 먹다 보니까 살 빠지는 분들도 옆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도 어느 정도 빠지면 좀 좋은데 너무 쭉쭉 빠져버리면 운동할 때도 저혈당 오고 위험하잖아요. 네. 네네. 그렇다고 뭐가 이게 뭐 안 먹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없고 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평소에도요, 식탐이 적은 또 그리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당뇨를 앓게 되시면은요, 음식량은 줄이고 또 운동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당뇨이면서 또 체중이 적게 나가는
그런 당뇨 저체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당뇨병 관리만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그죠? 네. 당뇨는 이제 딱 치료하고 나오면 너무 좋은 병이지만 사실 당뇨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숙제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요. 그죠, 혼나죠. 네. 그래서 이제 당뇨를 관리를 잘 안 하면요. 신장부터 시작해서 심장이라든지 뇌질환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작은 혈관부터 시작해서 큰 혈관, 그리고 여러 장기들, 전신에 있는 장기들까지 망가질 수 있어서 정말 전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네. 당뇨의 위험성 그리고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강혁명 시간에 당뇨 관리 잘하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같이 하실 분이 있어요. 네, 아주 특별한 분을 또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안방극장에서 사랑받는 분입니다. 연기자 배도환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귀여우셔라, 세상에.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저 분장실에서 뵈고 깜짝 놀란 게 네. 사람 한 명이 빠져나간 거 같아요. 아니 어쩜 이렇게 날씬해지셨어요? 예, 제가 한 거의 2년 전까지 네. 네네. 거의 저는 음식을 먹는 거를 이렇게 주저한 적이 없어요. 네. 운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관리 안 하고 먹었는데 1년 전인가부터 갑자기 당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진 나오는 거는 좀 두툼하셨어요. 저거는 진짜 저 때가 한 94kg 정도 됐어요. 그래요? 지금은 14kg. 지금 79까지 내려갔다가 저 드라마 감독님이 야 너 너무 뺐다. 지금 다시 3kg 쪄서 지금 82kg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한 다이어트 정도 쉽지 15kg 않은데, 정도 그죠? 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보기에도 확 달라지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어떻게 했어요? 음식 조절만 해서 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했죠. 제가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축구. 거의 매주 축구하고 또 골프 치고 자전거 타고 우리가 저희 집이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네. 거의 뭐 매일 거의 많이 걷고 뛰고 그럽니다. 아니 혜선 씨도 한 축구 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살이 빠지나 봐요. 미치겠네. 축구를 해야겠네요.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해서 그래요? 엄청 좋아합니다. 체중 감량 비법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쭉 듣도록 하고 네. 지금 저 전원 생활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예, 지금 저희 집에서 한 500m만 가면 제3 땅굴이에요. 거기 민통선도 있고 네. 공기가 너무 맑고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네. 당뇨로 너무 고생을 하셔서 제가 거기 모시고 지금 산 지가 20년? 2002년도에부터 살았으니까 꽤 오래됐죠. 아니 저는 최전방으로 나라 지키러 가신 줄 알았어요. 공기도 진짜.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진짜 공기가 맑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네네. 기침이 멎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공기가 그 정도. 맑아요. 잘 사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드라마는 안 하세요? 전 하죠. 드라마 그 모습 정말 아직도 네. 기억나거든요. 아니 드라마 저 계속 했는데 안 보셨어요?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저 K본부에 네. 주말 연속극 우리나라 전체 시청률 1위입니다 지금. 신사와 아가씨. 거기서 형제 족발 사장. 네. 어울린다. 최재선 씨하고 저하고 형제로 나오는데 제가 그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가족 많은 사람들만 보면 부러워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예능 출연하셔서 예. 네. 그때 정말 뭐- 히트였던 게 법적 총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한 건데 네. 사람들 다 그거를 진짜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뭐 반응이 좀 크더라고요. 왜 법정 촉각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럼 거기서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빨리 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거 사람들이 조금 제 아픔을 제가 그냥 이렇게 그죠. 초월해서 얘기를 하면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배도환 씨는 그걸 웃음으로 승화했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속 터지죠. 그래, 맞아요. 맞아. 저희 어머니 그러실 어머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하루에도 100번 이상씩을 얘기하시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냥 달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듣기만 해도 제가 너무너무 뭐랄까 좀 이제 그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뭐라 그러시는구나. 아주 결혼하라고, 네. 결혼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심지어 자는데 새벽 2시에 깨면서 우리 진지하게 하시는데 네. 요즘은 조금
참기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조금 줄어드셨어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이 방송 나가고 나네. 도안이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요즘은 조금 줄어드셨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결혼하려고 노력을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하죠.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제가 참 뭐 여러 사람들 소개도 받고 그러는데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네네네. 마스크 끼고 2m 거리 두고 앉아서 얘기하고 뭐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말도 맞아요. 제대로 못하고. 거리를 많이 두게 됐구나. 네. 그래서 뭐 몇 번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실 게 이 만남은 또 이제 만남으로 또 이렇게 잊혀지는 건데 저희가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행복한 아침에서 한번 이제 미래 장모님께 어필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을 함께하고 있는 행복이 배도환입니다. 네. 저한테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제가 마음에 든다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전 세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여행도 즐기고 우와. 평생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뽑아만 주세요. 내가 사회하고 싶다. 세상에. 야, 근데 이거 치명적이었어. 네. 돈은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요. 근데 왜 자꾸 돈을 먼저 앞세우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네. 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돈을 먼저 따지면 네. 사랑이고 뭐고 다 무의미 없어지고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맞아요. 돈 얘기하기 싫어요. 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벌만큼 말씀- 잘 예. 벌어요. 잘 버세요? 네. 들으셨죠, 여러분? 어머님 들으셨죠? 앞으로도 이제 이게 마음에 들다, 내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 연락 말고요. 행복한 아침 게시판. 알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게시판입니다. 네. 거기다 낭만파예요. 네, 그쵸.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철은 덜 들었어. 근데 저는 그래도 건강부터 끝까지 우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자 앞에 가면 요 가슴으로 밑으로 물이 흘러서 늘 설레요. 설레요. 세상에. 말도 잘 못하고. 그거 봐. 잘했어요. 오늘 옷도 그림 그려 있는 옷 입고. 너무 귀여워. 요거 저 어느 하가님이 그렇구나. 그려주셔가지고 예. 그냥 맨 옷에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 옷이 사는 거예요. 오, 좋다. 그래가지고 잘 어울려요. 예. 제가 협찬 받아왔습니다. 배도환 씨 맞죠, 네. 어떻게 근데 알았어요? 저 결혼하고 누굴 만날래도 사람이 먼저 건강해야 되니까.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 굉장히 잘 챙기고 계시다 하고요. 자,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건강까지 다 챙겨주고 있다고 하는데 배도환 씨 어떤 관리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당뇨로 돌아가셔서 또 어머니도 또 당뇨시고 저희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이제 당뇨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전당뇨가 돼 있더라고요. 공복 혈당은 좋은데 식후 혈당이 꽤 높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정신 차리고 계속 이제 유산소 운동도 하고 뭐다 건강식품도 한 거의 3, 40가지 먹어보고 별의별 걸 다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운동하고 식단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땐 밥을 줄이니까 많이 당 수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당뇨 때문에 운동하게 되고 네. 그리고 저 살도 좀 빼고 관리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검사하기 전에 혹시 몸에 이상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니까 빨리 피곤해진다? 네. 뭐 그런 느낌. 그 정도였지 뭐 그렇게 심한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 저희가 그거 한번 보죠. 저 배도환 씨 검사 초기 게 있죠. 네, 그 네.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배도환 씨 아주 초기 검사 결과를 봤어요. 네. 공복 혈당이 198 정도셨고요. 당화혈색소가 7.9%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지방간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대사증후군을 이제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당뇨 치료하셔야 되는 당뇨가 진단이 되고 운동하시고 체중 감량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상태여서 정말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 하셨던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셨던 네. 거죠. 저희 잘하셨습니다. 50대 정도 된 사람들 직장인들은 지방간 거의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기 쉽고 정기검진을 꾸준히 하시는 분 아니면 내가 당뇨인가 뭐 이렇게 당뇨인지도 모르고 네네.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의 무슨 신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요.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수분을 함께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좀 증가될 수 있죠. 특히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갈증을 좀 쉽게 느낄 수 있고요. 몸 안에 영양 성분 자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3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 다뇨, 또 다시게 됩니다. 많이 물을 마시게 되고 소변이 많이 나가게 되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좀 눈이 좀 침침해질 수 있고요. 손발끝이 저리는 증상이라든지 소변에서가 냄새가 난다든지 거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이런 얘기 들으면 다 해당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증상이 뭔가 있는 네. 것 같고. 배도원 씨도 뭐 비슷한 증상 느끼셨어요? 네. 밤에 이제 소변을 넣으면 거품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피곤한 거. 그런 게, 그것도 손저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증상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사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합병증 같은 뭐 증상 같은 것도 있으셨어요? 합병증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때는 몸이 이제 비대하고 94kg까지 얼굴 호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성지방, 그다음에 네네네네. 지방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거의 그때는 한 15분만 떠도 갑자기 하늘이 막 노랗고 별이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2시간 뛰어도 괜찮죠. 당뇨는 진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 조금만 소홀히 해도 바로 막 혈당 수치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또 합병증이 상당히 무서운데요. 우리 몸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합병증 중에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요. 당뇨병에서 3대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고혈당 상태에서 안구 혈관이 약해지면서 망막에 증상이 생기는 병증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당뇨가 진단이 되게 되면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 망막병증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실명 원인의 1위가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명이 1위라고 하니까 합병증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관리 정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에 4명 중에 1명은요. 족부에 나타나는 당뇨발. 그래서 한 해에 약 2,000명 정도는요. 당뇨발로 발을 절단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뇨발이 생기면요. 우리가 이제 혈관이나 신경에 이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이 푸른빛을 띠게 되고요. 그쪽에 이제 괴사가 생기면 결국 검게 변하게 되죠.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신경의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썩게 돼도 우리가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치하게 되다 보면은 큰 병을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당뇨병이 중장년층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보통 이제 건강에 취약해지는 중장년층일수록 탄수화물 중독에 의한 당뇨병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연령층에서도 그렇지만 중장년층은 누구보다도 조심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년층의 당뇨 유병률을 보시게 되면요, 2010년은 351만 명, 그리고 전 인구의 7.08%가 되고요. 그리고 중년층 해당이 되고 2030년에는요, 더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545명이나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85%에 달하는 인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10명에 1명꼴로 당뇨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중장년층의 당뇨 발병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중년 이후에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속적인 식단 관리와 또 운동으로서 우리 몸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당뇨 인구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도 앞으로 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전재 선생님 언제 또 거기까지 가셨어요? 혈관 보면 당뇨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사실 당뇨나 당뇨합병증은 사실 혈관의 질병이죠. 혈관 속에 이제 염증이 쌓이다 보면요, 결국은 염증이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고요. 우리 혈관이 온몸에 다 움직이게 되니까 결국 온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혈관에 이제 포도당이 많이 쌓이게 되면요, 포도당은 이제 혈액에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에너지원으로 다 쓰이고 남은 포도당은
증상은요, 혈액을 떠돌다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당독소입니다. 이 당독소가요, 혈관벽에 들러붙게 되면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은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 독소 여부를 확인하면 내가 당뇨에 걸리게 될지 안 걸리게 될지 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당 독소가 있다 없다? 혈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당독소를 네. 체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배도환 씨, 김혜선 씨 당독소 한번 측정해 볼까요? 야, 지금 바로 돼요? 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피 뽑고 그러는 거 아니죠? 피를 뽑지 않고도 간단한 방법으로 당독소를 우리 측정할 수 당 있습니다. 뭐 이러면 늘 피 뽑는 줄 저런- 알았더니 그건 그죠. 아니에요. 네. 주사 맞는 거 때. 제일 싫어하는데. 네, 무서워요. 주사 아니죠? 주사 아닙니다. 우리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세요. 그러면 제가 쓰지 않는 이제 잘 쓰지 않는 오른손으로 제가 네네. 측정을 해볼 오른손으로. 거거든요. 네. 오른손이면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올리시고요. 아, 진짜 피를 안 뽑고 그냥. 네. 네. 근데 그걸 덮어놔야 되네. 네, 지금 당독소는 우리는 아까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봐야 돼가지고 네네네. 화면이 안 보여서 반대쪽으로 네네네. 볼게요. 아, 책상-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손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책상을 아니요, 돌려.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손의 반대손. 아, 반대손. 그럼 왼손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독소는 이제 형광물질을 이용하는 거라서 이제 빛이 많은 곳에서는 빛을 가리게 이렇게 좀 덮어주는 그래서 게 덮어놓는구나. 네, 도움이 좀 되고요. 네. 근데 뭐 검사한다 그러면 긴장돼요. 맞아요. 저 지금 진짜. 쫄았어요. 뭔가 나왔는데요?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당독소는 나이에 따라서 이제 표준 수치 값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만 나이를 죄송하지만 조금 가르쳐 주십시오. 만 57세입니다. 네. 아, 거의 나이도 같이 입력해요. 네, 나이를 입력해서 수치를 보면 이제 배도환 씨의 당독소 수치는 2.0이 나왔고요. 네네. 지금 당뇨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셔서 사실은 이제 정상 수치로 아, 정상? 나왔는데 네,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이제 평균 이하 값으로 나왔습니다. 이야. 그럼 아주 잘하고 관리 진짜 계시네. 잘하셨네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축하합니다. 건강한 배도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연락 주세요. 혜선 씨 이제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왼쪽이죠? 네. 한번 혜선 씨야 뭐 워낙에 운동맨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혜선 씨는 이제 오른손잡이시니까 네, 제가 네. 왼손으로 측정을 해볼게요. 네. 괜히 긴장되네요. 뭐 맞아요. 검사하면 어. 그렇다니까요. 맞아요. 뽑는 네. 것도 나만 아닌데. 그런 생방송이라 더 긴장돼요. 속일 수 네. 없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혈압 걱정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혈압 재면 꼭 높게 나와요. 맞아요. 걱정해요. 더 걱정. 조금 기다려. 나왔네요. 혜선 씨도. 자, 만 나이. 만으로 몇 세시죠? 저는 38. 갑자기 심각하게 그러셨는데. 왜요?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 나왔어요? 1.9로 나왔고요. 네네. 지금 1.9? 평균보다 조금 올라가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수치로 아, 그래요?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30대에서는 1.732 네네네. 평균 수치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조금 높으신 수치로 나온 거죠. 아예 조금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방심해서 갑자기 올라오면 어떡해요? 아까 저희도 했어요. 네. 사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했는데. 네네. 지금 이게 결과표거든요. 저희 이재용 아나운서는 2.2. 네. 제가 2.0이에요. 네. 이거 보시고는 자, 어떻게 이재용 분석할 수 아나운서랑 이제 배도환 씨 수치를 보면은 이제 그 50대에서는 이제 정상 수치가 2.09예요. 그래서 2.09를 넘으신 이재용 아나운서는 사실은 조금 경계값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걸로 나왔고요. 장애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20대인데 20대의 평균 수치는 1.53이에요. 그래서 좀 높네. 네, 1.53에서는 이제 위험 수치를 넘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좀 가족력에 대해서 문제를 해봤더니 네. 부모님이 이제 당뇨에 가족력이 맞아요. 있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당뇨세요. 네, 그러실 때는 이제 당뇨에 조금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드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먹는 거나 운동이나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춤추는 거, 땀 빼고.
그걸로 안 되나 봐요. 혜선 씨 센터로 저한테 가야 될 오세요. 것 저 같아요. 다음 아니 주가 그러면 이 정도면 네.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꼭 이게 이제 근데 네. 사실은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고 이게 그 앞으로 이제 이 수치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걸로 보셔야 될 것 조심해라. 같아요. 네. 조심해라. 네. 장예인 씨는 먹을 거를 많이 드시게 생기셨어. 그걸 보고 바로 아셨어요? 아니 그리고 3보 이상 승차야. 맞아요. 일단 많이 먹고 웬만하면 걷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반성합니다. 이제 많이 걷고 운동하는 성격이 걸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당 독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서 배두한 씨의 혈당과 함께 이 당화혈색소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눠봤었거든요. 선생님, 당뇨의 경우 혈당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화혈색소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진료를 받는데 진료에 오셨던 50대 중반의 환자가요. 이제 당뇨가 나왔는데 10개월 전인 이제 2월부터요. 목마름 증세도 있었고 피로감도 느꼈고 체중 감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환자가 이제 병원에 와서 혈당을 측정했더니 공복 혈당이 326이 나왔던 거죠. 와, 이거면 굉장히 진짜 높은 거 높게 아니에요? 나왔는데요? 네. 326. 326. 네. 배두한 씨는 공복 혈당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전 당뇨일 때 106, 뭐 119, 뭐 요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쟀을 때 135? 거기까지 근데- 올라갔던 적은 있어요. 근데 잠깐. 326이면 이거 엄청. 이거 엄청 높은 그렇죠. 거죠. 엄청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우리가 당뇨로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중증 당뇨병 환자였는데요. 사실 이분이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4월 달에 직장에서 검진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복 혈당이 113이 나와서 당뇨에 대한 위험을 좀 인지하실 수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놓치셨던 거죠. 사실은 그때 당화혈색소를 조금 보셨더라면 이분이 당뇨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때 그 공복 혈당만 딱 보시고 당화혈색소를 보지 않으셔서 우리가 당뇨에 대한 걸 놓치시고 지금 병원에 오셨던 거예요. 네. 그 당뇨병 초기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네요. 그렇죠? 네. 건강검사 결과지에서. 그렇죠. 4월 검진 때는요, 공복혈당이 113이었는데요. 공복혈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공복혈당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이고요. 100에서 125까지는 당뇨 전 단계라고 보고요. 126 이상이 되면은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113이어가지고 당뇨병 전 단계였던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 때 식후 2시간 혈당을 식후 2시간 혈당을 검사해서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또 있는데요. 사실은 식후에 2시간을 혈당을 보는 것은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에 따라서 식후 2시간 혈당이 변할 수 있어서 사실은 요새는 식후 2시간 혈당은 당뇨 환자들의 관리요법으로 더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좀 보셨더라면 당뇨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당화혈색소가 6.5가 나왔거든요. 네. 6.5는 딱 당뇨가 시작되는 기준이었는데 그걸 보셨더라면 당뇨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는 시점이었던 거죠. 이게 당뇨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도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네네. 지금 나와 있는 저 배도환 씨 같은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1년 만에 촥 낮췄대요. 네네. 어떻게 낮췄는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평소 식습관 관리뿐만 아니라 배두한 씨가 가족들의 혈당 관리도 그렇게 잘해주고 계신다 그래요. 어떤 모습인지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삭막한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온 이곳. 한적한 풍경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혹시 집 아세요? 아, 네. 요리 가면 끝 라인이에요. 맨 끝에 집. 이 라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연예인 오시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포근한 인상의 반전 매력을 소유한 안방극장의 센 스틸러 배우 배도환. 아니 왜 우리 집을 못 찾고 그래? 못 찾고 있었어요. 여기가
제가 20여 년 전에 여기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도 좋고 인심도 좋고 진짜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여기 분들하고. 저를 따라오시면 내가 우리 동네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 저 따라오세요. 동네 자랑할 생각에 잔뜩 신이 난 도한 씨. 어디 한번 지금부터 제대로 살펴볼까요? 이 집이 나하고 친한 형님 댁인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이쁜 집이에요. 저기 보면은 칠순이신데도 슈퍼맨 복장할 거죠. 칠순잔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야, 세상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자연과 정다운 인심이 어우러져 더욱 살맛나는 이곳. 또 다른 아지트를 찾아서 페달을 바쁘게 밟아보는데요. 아이고, 여기가 우리 마을 회관이에요. 계세요? 아이고, 이게 뭔 잔치래? 우리 당구 동기. 예? 요즘에 또 TV도 잘 나온다며. 아, 뭐 보셨어요? 아, 주말 드라마 보셨어요? 전체 시청률 1위야,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안 나오면 안 보려고 그랬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행복은 상상하지 못했다는 도한 씨. 우리 집이 아버님도 당뇨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 전 가족이 당뇨에 조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대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그 이후로 응급실에 3번을 실려가셨어요. 제가 모셔야 되겠다 해서 4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엄마 밥 안 먹었지? 누룽지 먹고 있어. 응? 아, 왜 누룽지를 먹고 있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고소하고 잠깐만. 맛있어. 응? 뭐야? 어이구, 맛있겠다. 맛있어. 배고픈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아들. 부랴부랴 채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 콩나물국 이런 건 잘 끓여요. 맛있는 찌개를 끓였으니 이젠 밥을 안칠 차례. 잡곡을 골고루 섞어서 밥 짓는 손길이 이게 여간 야무진 게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는데 아무래도 흰쌀밥을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카모트 쌀이라고 당뇨에 아주 좋은 쌀이 있거든요. 현미 대신에 이 카모트 쌀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식사 준비를 척척 해내는 파주의 살림꾼 배도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듬뿍 더해 점심 한상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자, 됐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 언니랑 밀가루 넣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 밀가루는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양배추, 계란, 맛있다. 파, 소세지밖에 없어. 걱정 마시고 드세요. 당뇨 환자가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나? 아, 나 요리 배웠었잖아. 옛날에 첫사랑할 때 동파리 이거 하면서. 그러게. 그냥 내가 이거 막 뒤집고 막 이거 한 거 얼마 연습 많이 했는데.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면 될까요? 120점. 자식이라고 되게 후하게 주네. 결혼만 해서 잘 살면. 또 얘기한다. 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얘기하지 마. 아, 나. 잊어버릴까봐 그래, 잊어버릴까봐. 뭐 있어야 저기 데리고 오지. 너무 늦었어. 그래서 그래. 엄마 이제 포기할 때도 안 됐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20살 때부터 결혼하기 20년까지 계속 얘기하다 결혼 한 번 했다가 잘못되니까 또 20년 동안 또 해. 근데 내가 솔직히 지금 후회해. 왜? 그때 빨리 갔어야 돼. 근데 상처가 너무 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던 경험이고 심지어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이제 잘 이제 넘어갔고
조건을 걸지 않고 정말 서로 마음에 맞고 좋으면 지금이라도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 졸랐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안 되네요. 섹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좋은데. 내 몸은 내가 챙긴다. 좋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는 도한 씨. 식사 후 운동은 그의 철칙 중 하나인데요. 당뇨는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리 운동 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연기만큼이나 운동에 진심인 배도환. 연예계에 소문난 운동 마니아답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는 멈추지 않는다. 집에서도 계속된 배도환의 운동사랑. 그렇게 한참을 땀 흘리는 사이 오늘 하루도 어느새 저물어 갑니다. 기가 막힌 곳이 있습니다. 저 따라오고 보실래요? 자, 엄마. 회사. 아이고, 여기 계시네, 나치. 죄송합니다. 이거 맨날 신사만 져가지고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까지 대동에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사우나? 이웃의 배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모자인데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러니까 좋지? 아이고, 너무 그냥 감사한 분들 뿐이야. 아이고, 시원해. 어머니 때문에 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사셨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시고 저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집을 떠나기가 싫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왕이면은 섹시도 써서. 알았어. 내 지금 얘기하려고 했어. 어머니가 원하는 섹시를 제발 마음에 맞는 여자가 들어와서 같이 오손도손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챙기고 이웃을 다정하게 보듬으며 행복을 누리는 배도환. 제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최고의 가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의 동반자가 돼버렸어요.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도환 씨가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건강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네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생활 습관 곳곳에 묻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특급 처방을 어벤져스 선생님들께 한번 받아봐야죠. 네,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건강 특급 어벤져스 선생님들께서 건강은 업, 혈당은 다운 시켜줄 수 있는 특급 처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배 의원님 예. 준비하셨죠? 오늘 특급 처방은 당뇨병을 앓았던 세종대왕에게 처방했던 황실의 처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황실의 처방법. 황실. 예. 세종대왕께서 당뇨를 앓았다는 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조선 4대 왕인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훈문정음도 만드셨고 또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운동은 정말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아, 운동 싫어하는 저희 남편이랑 똑같네요. 아니, 왜 건강을 신경 쓰지 않으셨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당뇨병과 비만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 합병증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셨겠는데 이렇게 세종대왕이 건강이 나빠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배도환 씨, 뭐였을까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좋아하고 저는 또 하나. 예. 앞서 나왔죠. 운동 안 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정답인데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정말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먹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육식파였다라고 하고요. 예. 또 음식 또한 정말 많이 먹는 대식가였다고 합니다. 육식파의 대식가. 확실히 건강 몸에 좀 무리가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듣기만 해도 이게 건강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 태종 자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임금을 통틀어서요. 최고로 꼽는 비만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안 움직였으면요. 지기년 10월 9일에 태종이요. 주상은 사냥을 즐기지 않으시나 몸이 비중하니 마땅히 나와 놓으셔서 몸을 존절히 하셔야 하겠으며
나와 더불어 함께 무사를 강습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네. 했다라고 합니다. 나와 노시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다들 그냥 집에서 책 읽어 이러는데. 그만 읽고 나와 나와라. 놀아라. 연기도 잘하시네요. 아,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요. 이 태종 자체가 무술을 직접 가르치면서 운동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세종실록을 보게 되면 세종 같은 경우는 30세 이후부터 당뇨병을 앓았다라고 하고요. 그 이유가 과식으로 인한 비만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세종대왕이 그때 행운쌤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아니 아들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태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죽 좋아했던 세종 자체의 책을 없애기를 했을 정도로 예, 책을 없애면서부터 이제 운동을 시키려고 했었지만 세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야, 진짜 방에서 책만 읽으니 책을 없앨 정도로 저희 어머니 상상도 못하실 일이거든요. 아니 제가 이 세종 전기를 읽고 네. 책을 안 봤잖아. 빨리. 아 이게 건강에 해롭구나. 세상에. 그걸 느끼고. 진짜 유일한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이가 세종은 폭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비만이 됐다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했었죠. 어이의 진단이 있었으면 또 처방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관이요 우전차에 생강과 천초를 마시는 것을 처방을 했습니다. 우전차라면 녹차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전차는 녹차인데요. 특히 우전차 같은 경우는 절기상 고구 전에 딴 찻잎을 덮어서 차로 만든 것인데요. 첫 찻잎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맛이 좀 은은하고 또 순한 것이 특징이었죠. 이런 녹차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에 따르게 되면 기를 내려주고요. 소변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갈증을 덜어주면서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녹차의 카테킨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혈당도 낮춰주고요. 인슐린 감소성 자체를 좀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지방 연소를 시키고요. 지방산화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어이 같은 경우에는요. 뚱뚱했던 세종한테 어떤 대사작용을 좀 증가시키고 또 지방을 줄여서 당뇨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전차가 좀 성질이 좀 차거든요. 그래서 기를 좀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과 천초를 같이 처방했습니다. 아하. 그럼 우전차만 처방하신 거예요? 다른 건 또 뭐 없습니까? 예, 온천육도 처방했다라고 알고져 있는데요. 한양에서 가까운 온양온천은 또 왕실, 조선시대 왕자들의 또 휴양지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온양 행궁에 가서 세종도 휴식과 온천을 즐겼다고 합니다. 온양이면 제법 간 건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온천욕이 당뇨 완화에 뭐 도움이 된다, 도움을 준다, 뭐 그런 건가요?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종은 당뇨병을 오래 앓았기 때문에 피부병과 안지라고 하는 합병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수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에 보면 피부병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피부병에 좋은 유황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의 진물림이라든지 안질과 같은 증상에 이런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하게 온천욕을 하게 되면요. 높은 물을 바깥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질병도 예방해줄 수 있고요. 피부병을 완화시켜주는 유황 성분 같은 경우는 피부의 상처도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또 피부 풍증이라든지 냉증과 같은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배현이 처방을 듣고 보니까 요즘 네. 날 쌀쌀하고 이러는데 뜨끈한데 좀 들어가서 이렇게. 요즘에 빼고. 그거 하시는 분 없더라. 예전에는 맞아요. 대중목욕탕 가면 맞아요. 청사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나가나마 둘 서이 너희 다 서여설.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우나 같은 데 가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열수포각 열보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발을 데우게 되면 보약 한 점 먹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조격을 하시면서 우전차 한 잔을 곁들이시게 되면 좋은 처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좋겠네요. 자 배 의원님의 첫 번째 처방 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 처방. 네, 두 번째 처방은 사실 그 혈당 낮추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저희 행복한 아침에 공식 운동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쌤! 안녕하세요. 섹시한 행운쌤입니다. 네. 당뇨하면 근력운동을 해야 된다. 근력운동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근력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근육을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력운동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무게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꼭 그렇지 않으셔도 쉽게 집에서 직장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당뇨 예방, 하체 근력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오세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직장에도 있고 집에도 있는 흔한 이 등받이 의자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따라하실 때 편하게 이렇게 저희가 좀 보시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당뇨 예방에도 되고 하체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동작은요, 바로 까치발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 양팔을 어깨 넓이보다 2배 정도 조금 넓게 벌려주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당장 의자 가져오세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엄지발가락과 무릎을 살짝 45도로 양쪽 다 같은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까치발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발 뒤꿈치가 천장으로 끌어당기듯이 쭉 위로 당겨주세요. 네. 끝까지 당겨주시고 중요한 거는 엉덩이가 빠지거나 앞으로 너무 기대거나 그 손잡이에 힘을 너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심은 내 머리도 살짝 위로 천장을 향하듯이 쭉 뻗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엉덩이 쭉 스쿼트 동작 아시죠? 와이드 스쿼트 동작을 할 건데요. 발바닥을 천천히 내리시면서 엉덩이는 뒤로 쭉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스쿼트 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 제 회원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무릎이 아파요. 스쿼트 했는데 허리가 아파하는 동작은 이 스쿼트 할 때 지금 보이시는 이 발 앞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 빠지거나 하시면 안 되고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엉덩이가 뒤로 빼야겠죠. 이 투명한 의자에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꺾었기 때문이에요. 허리를 이렇게 굳이 꺾지 않으셔도 되고요.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살짝 옆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벌써 힘들어! 언제 일어나실 이제 거예요? 시작했는데 이제 일어날 거예요. 좋아요. 자, 일어나실 때 까치발 그대로 네. 짧게 운동. 자, 허벅지 앞쪽하고 뒤쪽 힘 주시면서 다운할 거예요. 다운 스쿼트. 올라올 때는 엉덩이 힘 쫙 주시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쭉 올라오시고. 자,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2번밖에 안 했지만 하체에 필요 없는 체지방을 분해해주면서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근육 내에서 포도당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 혈액 내 혈당 수치까지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N시로에서 딱 한 번만 더 업! 쭉 올라오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시원하죠? 아니요. 시원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딱 2번씩만 한번 제가 잡아드릴게요. 시작. 올라오시고, 좋습니다. 다운. 자세 좋아요. 스쿼트 안정적이네요. 자세 좋아요. 축구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요. 네. 역시 불안정해. 좋아요. 그냥 내 의자에 앉아요. 내 의자에 앉아. 좋아요. 자, 올라오세요. 아주 좋아요. 자, 어깨 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성분들 꺾으면 안 돼요. 배 힘. 누군가 내 배를 때렸다 이 느낌으로 살짝.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된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동작 넘어갈게요. 두 번째 동작은 스텝 레그컬이라는 동작인데요. 다리는 똑같이 넓게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45도 각도가 아니고 11자에서 우리 레그컬 동작 아시죠? 엉덩이를 뒤로 쭉 세게 차주는 동작이에요. 네, 허벅지 앞쪽을 이용해서 쭉 차주시는 동작인데 중요한 건 이거 하실 때 선생님 다리가 닿지 않아요 하신 분들은 이렇게 힘을 너무 많이 주신 분들 발목에 힘을 빼서 툭툭 털듯이 차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안 닿다 하신 분들은 허벅지 살을 빼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여기에서 스텝 들어가야 돼요. 자, 방금 레그컬 동작하고 나서 스텝은 간단하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한 번 더 레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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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레그컬, 레그컬. 내가 왜 헷갈리지? 네. 레그컬 그대로 모으고 벌리고 좋습니다. 제가 운동하시면서 체지방도 당연히 분해가 되지만 우리 당뇨 운동 같은 경우는 근력하고 유산소를 함께 병행을 해주셔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동작만으로 최고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거 재밌다. 재밌네요. 더 재밌게 음악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악은 좋아. 천천히 따라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손잡이가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벽 대고 하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자, 까치발 하고 다운 쭉 엉덩이 뒤로 빼고 자, 위로 쭉 좋다. 완전 좋다. 쭉 아래로. 자, 우리 배드먼스 함께 겨울 따뜻하게 보내요. 여자 찾고 있습니다. 홍보하신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위로 쭉 다운. 자, 그 다음에 레벨컬 다리 하나
자, 어이, 여러분 시원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한 번 하실 때 실패씩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행운쌤 운동 여기까지였고 들어갈 때는 함께 매시고 같이 들어가. 의자 치워줘요. 좋아요. 자, 들어오세요. 잘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아니 배도환 씨 자세가 너무 운동 좋으시네. 많이 하신다는 게 딱 증명이 되는데 네.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나와요. 자, 운동했으니까 이제 좀 드셔야 될 텐데 네. 그냥 막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관리하면서 드셔야죠. 네,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무래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조심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영은 박사님, 탄수화물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설명에 앞서서요. 좀 목이 마르시죠? 앞에 있는 차를 네네. 한번 아유, 고맙습니다. 다시 아, 드셔보시면 제가 공부하고 어떨까요? 나서 네. 목말랐습니다. 아이고야. 차 좋다. 고소하시죠? 네, 좋은데요? 되게 고소한데요? 이게 뭐예요? 맛있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는요. 카모트 차입니다. 또 앞에 카모트 놓여져 차? 있는 누룽지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누룽지? 아니 숙명맛 비슷하니 좋아요. 그렇죠. 누룽지를 너무 먼저 맛있- 먹고 마실 걸, 그죠? 맛있다. 저는 이거 아는 맛이에요. 아는 이거 맛이에요? 운동하고 먹으면 아주 좋아요.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아니, 누룽지가 탄수화물 아니에요, 근데? 그죠? 이제 좀 구수하시잖아요. 네. 이제 네. 카모트 차하고 카모트 누룽지인데요. 일단 곡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누룽지처럼 구수하고 또 맛있어요. 드시기 아마 편하신 맛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혈당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 먹어서?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은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제 세 번째 특급 처방은 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인데요. 이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곡류를 드시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 드시고 계시는 거는 카모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유일하게 곡물 중에서 단백질을 포함을 하고 있는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아까 본 화면에서 배도환 씨 카모트 드셨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 드시고 이거- 있어요. 네. 이거 좀 더 주세요. 아니 맛있다. 너무 조금 줬어. 그리고 아까 드신 게 카모트고 지금 저희가 먹는 것도.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 쌀이잖아요. 네. 근데 탄수화물을 드시지 않으면서 사실 이제 당뇨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탄수화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것이 오늘 드시고 계시는 이제 카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쌀인데 이 당뇨에 탄수화물이 독이 된다니까 그렇다고 네. 주식인 쌀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죠. 무작정 줄일 수는 없는데요. 보통 이제 GI 지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GI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혈당을 올리는 속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카모트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가 이제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에 있는 GI 지수가 카모트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드셔도 괜찮다. 그러면 얼마나? 네, 뭐 이런데. 이렇게 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네. 수치가 있으면 볼까요? 그래서 GI 수치를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네, 앞에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곡물의 혈당 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쌀밥 같은 경우 백미가 84. 네, GI 지수가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몸에 좋다는 귀리나 현미가 55, 56. 그렇죠? 네. 카모트가 45. 맞네요. 예. 카모트가 가장 낫네요, 사실. 저는 카모트하고 귀리하고 다 먹습니다. 아, 그래요? 백미 반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카모트 같은 경우에는요, 6,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의 중동 지역에서 경작되어서 보통 이제 주식으로 이용을 하던 고대 식물입니다. 네, 피라미드에서 4,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종자가 발견이 되어서요, 왕의 밀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현미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식감이 더욱 좀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식품 50가지 중에 들어있는 것이 이 카모트이고요. 그리고 발렌티노, 유명한 디자이너 발렌티노 아시죠? 네, 네. 네. 발렌티노도 카모트를 이용을 해서 건강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왕의 미리가 정말 굉장히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길래 왕의밀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을까요? 네, 카모트에는요, 단백질, 또 마그네슘,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베타카로틴 등 53종의 영양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2013년에 주목해야 되는 10가지 고대 작물로도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네, 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식품별로 당 함유량 비교한 거 한번 볼까요? 네, 특히 식품별 당 함유량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100g당 수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모트 같은 경우에는 5.29g이고요. 네. 당뇨에 좋다는 꽃집봉 같은 경우에는 12.57g, 돼지 감자는 12.54g으로요. 카모트의 당 함유량이 상당히 낮은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단백질 함량 같은 경우에는요. 현미는 현미와 비교했을 때는요. 188%나 되고요. 또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한 탄수화물 왜 그렇게 불리는지 알겠는데 네. 그러면 어떤 성분이 혈당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네, 바로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단어는 어려운데 저항한다. 어떤 거에 대한 저항일까요? 네, 용어가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판넬을 보시면요. 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이나 빵이나 떡은요, 바로 일반 전분이에요. 일반 전분은 우리가 위에서 먹으면 소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소장에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바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건데 이럴 때 바로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요, 이 소장에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저항성 전분이요,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식이섬유와 같이 이렇게 저 자석인가 봐. 네. 저게 더 신기하네, 움직이는 게. 노폐물을 끌고요. 신경 많이 썼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는 거예요. 대장에서 노폐물을 끌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혈당도 급속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면서 혈당 조절도 될 뿐만 아니라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까지 바로 이동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지방이 쌓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카모트 같은 경우는 저항성 전분이 다른 곡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백미 같은 경우는 약 1.2g, 또 현미 같은 경우는 1.7g인데 비해서 카모트 경우는요, 17.7g으로요. 백미보다는 15배 정도, 또 현미보다는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저항성 전분에 이 전분이 높게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카모트를 섭취한 이후에요. 식후 혈당 상승폭이 낮아진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네, 백미 대 카모트입니다. 섭취 전후 혈당 차이를 한번 알아보는 실험을 해봤는데, 자, 세 분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공복 혈당 채취하는 거고요. 네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시기 전에 꼭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보면 84, 97, 104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흰쌀밥으로 온전한 식사를 세 분이 직접 또 해보셨어요. 저 세 분은 다 공복 혈당 괜찮은 거였어요? 네. 그 정도? 84 먹으면 8, 9, 네, 100. 100 이 정도 나왔는데 2시간 뒤에 이제 결과가 또 현미 나왔죠. 먹었을 때죠? 현미 먹고. 이거는 흰쌀밥 흰쌀밥. 먹었을 때 확실히 올랐어요. 어머, 그렇죠? 어떻게 빨리? 올랐죠. 130이 올랐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모시고 카모트 섭취 전에 공복 혈당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또 떨어졌어요. 93, 108, 97 다음 날이니까요. 이번에 이제 카모트로 지금 식사를 또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후 혈당이 궁금해지는데 한번 보시면 뭐야? 와. 12, 141, 93 심지어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표 보시면 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모트 섭취 시에 하락했다는 것도. 그렇죠. 네.
볼 수가 백미보다 있습니다. 많이 하락했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세 분의 실험 참가자를 모시고요. 백미와 카무트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오르는 것을 실험했는데요. 64세 여성분의 경우에는요. 백미를 식사하신 후에 혈당이 48 상승했던 것에 반면에 카무트밥을 섭취했을 때는요. 혈당이 19로 혈당 상승폭이 낮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2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공복 혈당을 쟀는데 97이었거든요. 그런데 카무트밥을 드시고 난 다음에 2시간 후에 혈당이 높아져야 되는데 93으로 낮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카무트가 혈당을 낮춘다. 이걸 좀 보여준 실험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런 결과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카무트를 섭취한 결과 16주 정도 먹었더니 3.7% 체지방이 감소했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또 6주간 카무트에 관련된 빵이라든지 크래커 이런 것을 섭취했을 때 복부 팽만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통증의 빈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실험 결과는요, 또 환경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 또 다른 성분이 있다면서요? 네, 카무트에는 셀레늄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있는데요. 이 식품 자체는 마늘이라든지 현미, 보리에도 셀레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마늘에는 14.2 마이크로그램, 현미에는 23.4 마이크로그램, 보리에는 37.7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는데 비해서 셀레늄 같은 경우 카무트 같은 경우에는요 69.3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어 좀 더 많은 높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네, 혈당 관리는 물론이고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그래서 앞서 배도환 씨가 그냥 식사, 카무트로 맞아요. 밥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좋아지고 달라졌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하여튼 저거는 먹으면 아주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시간도 건강도 좋다니까. 챙기고. 먹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카무트가요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요 8주 동안 카무트로 만든 빵이나 파스타 그리고 크래커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나 LDL 그리고 그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고요. 인슐린과 혈당 수치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한 실험 대상과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앞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요. 저는 다이어트 하는데. 여성분들은 확 들어오시죠. 네. 이 카무트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은데요. 100g당 12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미 약 3배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을 좀 덜어줄 수 있고요. 또 발변 자체를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영양이 풍부하고 뭐 다 네. 좋은데 그래도 먹는 거니까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맛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맛은 만드는 방법을 좀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카무트와 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대1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물을 1.5배 넣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 불려주시면 되는데요. 1시간 내지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주시고요. 밥솥에 넣고 취사 버튼을 누르시면 완성입니다. 간단하네요. 이거 그냥 네, 일반 굉장히 취사한 간단하죠. 거죠? 네, 일반 그럼요. 취사. 일반 취사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카무트밥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먹나요? 아니면 뭔가 또 좀 넣어주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카무트밥 완성된 걸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 참기름만 아유 참기름. 네, 부어주시면 되는데 네. 자, 다른 거를 넣으실 필요 없고요. 저 참기름만 한 가지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섞어주시면 돼요. 네. 자, 골고루 잘 섞어서 소금간도 안 하나 봐. 참기름만. 간 안 따로 해요? 안 하나 봐요. 소금간? 네, 소금간 안 하셔도 되고요. 워낙 또 풍미가 좋기 때문에 네. 굳이 소금간은 안 하시고 뭐 별다른 거 넣지 않으셔도요. 김이라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 안 넣으셔도 아니 그냥 주먹밥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네, 네,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어. 네, 네. 요리 못하는 저한테 꿀팁이네요. 아주 괜찮죠. 네. 제가 전직 저한테도요. 주방장. 아니 그리고 찰기가 있나 봐 저게. 찰기가 많진 않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백미랑 반반 정도씩 섞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요. 네. 좀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식감도 좋고요. 제가 얼른 만들어가지고 좀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준비가 되어 네. 있으니까 약과 같아요. 뭉치시면서도 굉장히 쫄깃해 보여요. 뭉치시는 게 이미. 네. 떡 먹는 거 같아.
이거 우리 남편 아니, 갑니다. 저는 100개라도 먹겠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식감이 되게 좋네요. 약간 똑똑 터지는 느낌도 있어요. 네, 이거 되게 진짜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약밥 쫄깃하다는 같아, 게. 약밥. 네, 여기 이제 카무트 차를 또 곁들여서 드시면은 구수하게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차랑 한번 곁들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씹을 때 이 식감도 부드럽고. 먹고 나머지는 네. 누룽지로 그죠? 네네. 그리고 식사 대신에 또 혈당 조절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몸에 좋다곤 하지만 또 주의사항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카무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많이 드시게 되면은 또 배가 살살 아파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통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을 정해두시고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120g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을 처음에 드시기 시작을 하셔서 차츰 늘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입된 카무트가 정품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12월 14일 퀴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미보다 식이섬유가 3배 이상 들어있고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녹용이었습니다. 네, 녹용까지. 예.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워낙에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행복한 아침에서 행복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복한 이제- 여자 좀 만들어주세요. 정답 다르실 때 함께. 근데 오늘 건강은 확인을 여기서 한 거니까. 네네. 워낙 당뇨 잘하고 계시다고 관리도 아주 확인했네요. 잘하고 계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진 거죠, 날씨가? 네, 그죠? 어제보다는 어제 좀 추웠는데. 풀렸다고 네. 합니다. 낮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제법 쌀쌀하고 추우니까요. 또 두툼한 외투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